네, 조원용의 건축톡톡 4부 시작합니다. 역시 조충기 건축사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잠시 전에 공사비에 관련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저희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주 멋진 모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자꾸 눈길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저 누가 만들었을까? 예. 그리고 얼마나 저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들었으면 또 집을 질 때 항상 저렇게 만듭니까? 저런 걸? 대체로 만듭니다. 진짜요? 예. 얼마나 걸려서 만든 작품인가요? 보통 보면 이거 만드는 데는 뭐 한 3, 4일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있는데 만들어 놓고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게 보통 보면 한 보름 이상 뜯었다 붙였다 합니다. 근데 저런 걸 꼭 만들어야만 저런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미라는 것은 이 3D잖아요. 입체로 된 것을 2D로 하는 작업이 도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축주들이 벽면을 보면 알긴 아는데 이해가 안 가죠. 와닿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건축자 한 분이 다른 예입니다. 우리 사무소가 아닌데 와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집이 기역자 집이었어요. 근데 정면으로 보면 일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는 그랬지 말고 집을 지었대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역자 하나 튀어나오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선은 건축주가 이해가 빠릅니다. 공간에 보이고. 두 번째는 제 서술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뭐냐면 투시도를 이렇게 만들거나 컴퓨터를 하게 되면 집이 실제로는 잘 못생겼는데 잘 만들게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새 요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 되게 되면 집을 짓고 나면 그림과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컴퓨터 화면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2차원이잖아요. 예. 그 공간 속에서 가상의 공간을 3차원으로 느끼게끔 하는 건데 사실 왜곡이 많죠. 예. 이제 모형 작업이 건축주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축사에게도 현실적인 공간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진하고 좀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사진은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왜곡되게도 찍을 수 있잖아요. 이쁘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 찍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형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모형을 만드는 건축사님과 실제 자기 집을 짓는 작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축주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 짓고 나면 좋은 건축주한테는 학생들 와가지고 이제 실습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시키면 하나 만들면 이거 하나 선물하면 평생을 두고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거를 받으면서 이거에도 공사비가 포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정한 설계비가 필요한 거죠. 예. 설계비를 너무 싸게 하면 당연히 모형 못 만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잠시 전에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공자가 선정된 다음에 그와 계약을 해야 이제 실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공사 계약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건축주들께서는 어떤 내용을 주의하고 또는 집중해서 보고 계약서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건축주가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주 중심에 얘기하게 되는데 시공자를 보면 또 건축주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서로 신뢰가 중요하고 공사는 계약이 소위 이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공사 진행되거든요.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돈을 적정하게 언제 줘야 될까에 관한 고민.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언제 가져와야 될까 하는 고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사 가다가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할까. 맞아요. 예, 공사 중지에 관한 거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하고 또 책임의 여부, 공사가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나,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이런 겁니다. 형이 집을 짓는데 동생이 시공을 합니다. 제가 관여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둘다가.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남한테 맡길 수 있나? 또 동생은 그래도 내 형 집인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말리고 싶다. 그래서 계약을 한 며칠 안 했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냉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맞아. 예. 그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신뢰를 깨지 않는다는 뜻은 계약서 당시에는 내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오히려 신뢰를 돋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게 서로 약속을 지키자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예. 약속이 반드시 깨질 수 있다. 그랬을 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겠는가라는 내용을 사실 담아야 되죠. 예. 좋은 말씀이신 한데 실제로는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하죠. 예. 예. 만약에 깨졌을 때 네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이 집이라는 게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예.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거는 천재지변에 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뭐 모든 계약도 국가를 해도 그렇고 천재지변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천재지변의 사이의 경기를 어디 둘 거냐 그렇죠.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뭔가 피해 발생 그 어떤 비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정상적인 공정이라면 시공자한테 못 묻습니다. 그런데 장마 오기 전에 충분히 공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공사가 계획을 피웠거나 유죄져서에 나타난 문제는 천재와 관계없이 문제가 되겠죠. 예,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보통 보면 인정하는 범위들은 인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서로 예. 네, 그래서 보정제도에 관한 것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공사 변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자재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변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건축주가 건축사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시공자하고도 좀 뭔가 친밀해져야지 뭔가 어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겠나요? 예. 그래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친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건축주 보고 현장에 좀 잘 못 나오게 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래요. 간섭. 네, 간섭이 아니에요. 네. 간섭하는 경우는 뭐 어찌 변할지 모르는데 예. 보통 기술자들이 순수합니다. 그렇죠. 네, 일하는 시공자들 그러면 한여름에 땡볕에 그 철근 용접한 땀을 바짝바짝 흘립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하시는 분, 시공 그 감리하는 분들은 이 규정대로 하라고 하는데 건축 일본 너무나 불쌍하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대충 하세요 하게 되면 건축주가 하라 그러는데요의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건축주가 자기 현장에 일을 하니까 이 뭐 마실 거도 가져오지 않겠어요? 예. 예. 가져오게 되면 인부들이 지금 철공공사하고 있는데 예. 인구가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으면 이분이 10명을 하라고 뭐 사이다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부들이 다 앉아서 30분 먹겠죠. 그럼 10명이면 몇 시간입니까?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예.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의 흐름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네요. 시간을 뺏고 흐름도 뺏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예의들 그게 예의다 해서 예. 좀 간섭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친절한 것이 능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건축주는 상당히 친절한데 이거를 직원을 밑에 이 무들 부리는 시공자 사장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면 1시간, 8명이 하루 그 비가 날아가는 일인데 그러네요. 건축주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 상에 언급을 해야 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다 했을 때 정산에 문제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공사 중지된다는 마음으로 짓게 되면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다. 해도 서로가 서로가 깨끗하게 서로 깨끗하게 해야지. 합수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 그 정도로 좀 사실은 좀 디테일한 게 중요하다 디테일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성공사비에 관한 얘기 있거든요. 돈을 얼마에 들지. 뭐 이번에 이 듣는 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많이 하잖아요. 콘크리트 공사. 그렇죠. 콘크리트 공사 많이 하고 콘크리트, 예. 마감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시공자들이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면 50% 공정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골조공사 의미하시는 거죠? 예, 골조공사. 네. 골조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돈을 좀 잘 주죠. 건축주들이 시공자한테 잘 해달라고. 그런데 돈을 주다 보면 마감 때 가게 되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되는데 그때 돈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돈에 대한 관리를 적당히 언제 줄까 할 때 건축주한테 건축주 판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독한테 묻든지 설계자한테 묻는데 미국은 설계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감리자 의견을 듣는데 미국은 설계자 의견을 들어서 설계자에 보면 전체 프레스를 봤을 때 얼마 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해서 자금 관리를 하죠. 그렇군요. 그 지금 계약서 상에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골조공사까지 사실은 대중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게 그럼 골조가 마무리됐을 때는 전체 공정의 몇 퍼센트 정도의 비용 분량이 되겠는가 하는 거. 예, 뭐 마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제가 한 경험으로 보면 저는 골조공사가 마감이 되면 저는 많이 봤을 때 한 40% 정도 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봤을 때. 많이 봤을 때. 네. 보통 한 30%선 정도 네. 봐도 크게 오차가 없다 말씀하시죠. 30%면 시공자 저한테 좀 화를 낼지는 모르는데 네. 저는 시공자를 위해서도 돈을 초기에 투입하는 건 안 좋다. 아. 예, 그 마감 때가 돈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상당히 하는데 시공자 입장에서 이렇죠. 돈을 기성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돈을 가다해서 받았다. 그럼 시공자가 마감하게 돼서 돈이 손해 보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럼 공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시공자는. 지금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끝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가져가면 갈수록 자기 돈을 써야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자금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공사비라고 하는 게 공사 종류별도 적정이지만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배분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건축주가 필요한 것은 공사비의 기간이 예를 들면 10개월이다 가정하면 이게 월세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하다 가정해 봅시다. 1,000만 원. 예. 근데 공사가 이게 한 달 연결되면 1,000만 원, 2달 연결되면 2,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되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체 상금이 있는데 이 지체 상금을 어떻게 부담시킬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야, 이거 뭐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예. 집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복잡하죠. 그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거 이제 건축주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그렇게 복잡할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공사 기간에 따른 공사 종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우리 시청하시는 건축주분들, 예비 건축주분들을 위해서 그 공사의 종류를 공사 순서에 이렇게 의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드린 것인데 예.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 착공부터 예 말씀을 드리면 뭐 철거부터 하겠죠.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겠죠. 없는 거는 아예로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땅 고르기, 땅 파기 공사 있겠죠. 땅 포기 나면 아까 말씀했던 골조 공사. 네, 네. 골조 공사가 동시에 일어날 때 뭐냐면 전기, 그 다음에 수도 설비, 뭐 배관 이런 것들 다 동시에 하고 통신, 네. 동시에 공사되고. 그 골조가 시작될 때는 기초부터 먼저 파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그 기초 판 다음에 철근 배근하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설비 전기를 묶기 위한 일종의 파이프나 슬리브 같은 것을 네, 그때 동시에 묶고 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을 지금 골조 공사까지 그 범위 내에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뭐 농담 같은 거 하나 할까요? 건축주 좀 알 게 하나 있어요. 네. 시공자들, 동네 업자들 중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내 집은 튼튼하고 싶어하는 건 누구든지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공자들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방법이 기초를 쭉 깝니다. 이렇게 철근 아까 말씀드린 네, 네, 철근을 네. 까게 되면 철근을 만약에 땅이 내가 100평이라고 되면 건물을 한 평당 밑에 있는 걸 50평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철근을 깔지 않겠어요? 그러면 철근에다가 한 50만치나 한 100만치를 철근을 더 깝니다. 이렇게 까게 되면 철근이 새까맣게 보이겠죠. 네, 네. 그러면 건축주는 못합니다. 아하. 집이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걷어내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저 원한수님 커피 마실 때 우리가
설탕, 물, 커피 이래 연다 생각하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좋습니까? 아 그렇진 않죠. 예, 커피 많이 넣으면 제 맛이 좋습니다. 안 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체로 적당히 보면 정확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돈 몇 푼 철근 깔아가지고 실을 얻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고 힘에 안 난 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올바로 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힘을 받는 철근이 있고 힘을 안 받는 철근이 있고 예. 쓸데없는 철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설계 도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일부러 한다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도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철근보다 늘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고 네. 철근 많이 넣으면 무엇이 든든하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분이 시공자가 어떤 이든 간에 호의를 베풀다 보면 집을 잘 지으려 그러면 철근을 더 넣을 게 아니라 철근의 간격, 철근의 염세 이런 것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는 것이 훨씬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도면대로. 그렇습니다. 도면대로. 네. 지금 골조 공사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마감 공사라 그래서 돌 공사라든지 벽돌 공사 마감 공사를 하게 되고 창문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가구가 들어오고 뭐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죠. 요즘 이제 현대식 주택이 되면서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네. 그런 이제 전기나 설비에 대한 것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커졌잖아요. 네네. 그 전기나 설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방 안에 콘센트 하나 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또 특별하게 이제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시설이나 설비들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건축주에게 아니 그 시공자에게 어떻게 또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죠 건축사에게. 그거는 견적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초기부터 설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텔레비를 이쪽에 놓고 싶을 때도 있고 저쪽에 놓고 싶을 그렇죠. 때 네. 선을 쭉쭉 끌고 가잖아요. 맞아요. 예.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건축사들이 방 하나에다가 침대를 까면 아,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나왔냐? 한 64가지 나와요. 어머, 그렇게 그 많아요. 정도로 마샘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와. 거기에 따른 그 중에 적정하게 몇 개 갖다 놓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요. 야. 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박지에서 쓰는데 전기는 감성이잖아요. 예. 가장 좋은 분위기를 있으면 전기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인터넷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새. 네. 그리고 IT 강국. 네. 전국 이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계약서에서 이제 정산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정등 하나가 우리가 50만짜리다 가정하게 되면 내가 가보니까 100만원짜리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산을 할까 문제 생기잖아요. 예. 소비자가는 100만 원인데 시공자가는 50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건축주는 뭘 하겠어요? 시공자의 능력을 빙자한 금액을 주의할 것이고 예. 시공자는 내가 이거 하고 나면 25만 원 남는데 50만 원짜리 갖다 놓을지 마음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그러네요. 계약서상에 연기를 해야 정해야 됩니다. 됩니다. 아,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네. 설계도문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수고지나. 아나운서님도 예를 들면 주방 가구가 있는데 예. 내가 100만 원짜리를 설계를 해서 시공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야 나 한 200만 원짜리 하고 싶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정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면 200만 원을 주면 되죠. 근데 시공자가 그건 아니고 3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겠죠. 아, 그래서 정산의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일이 헤어진다. 내일이 되면 원수된다. 그런 기분으로 지금 작사하는 게 제일 좀 좋다. 그래야 꼭 냉정하게. 헤어진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 잘 지어졌다라고 예. 이제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법적인 단계가 또 남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준공 낸다 얘기도 하고 사용 승인 낸다고 하는데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강공세 건물은 준공이라는 말을 쓰고 민간 건물은 사용 승인을 씁니다. 이거 농담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예전에 민간도 준공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랬어요. 예. 준공의 개념은 퍼펙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모 구청에 입주자 대표 뭐죠 아파트에 가면 주부 분녀회? 예. 분녀회가 몰려왔습니다. 예. 왜 몰려왔나 그랬더니 집이 부실인데 예.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시공사 찾아갔더니 준공은 강공사가 내줬기 때문에 그가 찾아가서 떼머리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준공의 관계는 갑과 을 간의 관계니까 준공을 놔두고 국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승인만 해줘요. 그래서 계약 간의 관계는 준공이라서 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관공서에는 사용 승인만 해줘요. 그런데 보통 시공자들이 되면 사용 승인만 받으면 계약서에 준공이 난 걸로 행세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결들에 잔금을 주고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계약할 때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와 준공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넣어서 이야.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즉답을 해주신다면 사용 승인과 준공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 순간에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공서는 요청의 행위잖아요. 예.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약 프로세스는 준공의 개념이 중요하다. 준공의 이야기를 해요. 돈을 줄 때. 그런 사용승이란 말을 용어증에 써요. 사용승에는 관공서가 승인해주는 조건이고 이것은 준공과 별개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요. 네. 준공이 나야 잔금을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도 좋다. 국가 차원의 예, 얘기죠.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예, 얘기. 예. 결국은 건물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준공 검사 필해야만 완성이 된 상태가 된다. 네, 그 말씀이시죠.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했어요. 준공 검사 누가 그냥 중요하죠. 아, 네, 그렇죠. 네. 준공 검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뭐가 좀 마음이 약하냐면 지체 보상금을 받으면 되는데 그간의 정을 보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준공 검사를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밤에 켜봐야 되는데 대충 몇 개 보고 된다든가 뭐 말만 듣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묶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을 두고 세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공자는 건물을 넘기고 나면 하자 보수를 하지만 공사 끝났기 때문에 건축주는 이 건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 며칠을 못 참으세요. 좀 참고 전문가를 놓고 이렇게 잔잔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건물 준공할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용 설명서 그거 받아 넣으셔야 됩니다. 맞다. 이런 물이잖아요. 네. 주방에 물이 나가는데 물이 막혔어요. 예. 그런데 도면과 달리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면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수하고 싶으면 어디 뜯겠어요? 엉뚱하면 계속 뜯게 돼요.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가지고도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보면서 이 네. 몇십 년을 살 집을 네. 설명서를 한 예.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를 어쩝니까? 그 이사를 가게 되면 예. 이사 가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 그렇죠. 집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상당히 괴롭습니다. 코끼리 장님이 이렇게 만지는 장님이 네네.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아파트 사시는 분을 잘 아시는데 예. 안방 건너방에 있으면 거실에 있으면 이게 난방하잖아요. 예. 그게 어느 게 방인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건물 전체로 보면 상당히 괴롭죠. 그러네요. 조금 전에 이제 준공 검사의 그 시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공 검사를 빨리 받은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하자라고 하는 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하자고 그걸 조금 미루면은 준공 검사 받기 전 상태에서는 공사의 미완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건축주로서 시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크기가 많이 다르겠어요. 네. 미완성이기 때문에 돈을 늦게 줘도 되는 것이지만 네. 주고 난 다음에는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쉬운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되죠. 네. 이제는 거꾸로 되게 되죠. 그렇죠. 그 계약의 시작은 계약하면 착공을 했잖아요. 네. 준공이 끝날 때는 시공자와 건축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물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시공들이 하자 보조금 다 끊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자 보조금 회사가 맡을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자에 관한 얘기 말씀 잘 하셨거든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아주 공사 덜 된 거야. 그렇죠. 그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땐 공기가 밀려. 그러면 지체 상금으로 보상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건축주가. 내가 급해서는 건축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체 보상을 받으면 해결될 걸 입주자들 다 계약을 다 작성했습니다. 언제 준공 나니까 그 시공자 말 듣고 예를 들면 이달 말까지 준공 납니다 해서 한 보름의 여유를 둬서 계약 입주자 계약을 다 합니다. 근데 보름 뒤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적이 생기냐면 건축주가 설계자나 감리를 찾아와서 문제 없다고 해달라고 비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그런 일도 여유가 없기 생기겠네요.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의 개념은 이렇게 집을 짓고 자꾸 중국적 개념이 아니라 이 건물이 없어질 때가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2회 조원영의 건축톡톡 조충기 건축사님, 건축사 사무소 간향의 대표이신 조충기 건축사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실제로 건축주들이 집을 지어갈 때 어떤 것을 알아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를 먼저 찾는 그 좋은 건축주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건축톡톡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제3회 조원영의 건축톡톡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